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지금 전 세계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는지 그 거대한 흐름을 함께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그 흐름의 끝에 우리나라 기업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최근에 오픈 AI라는 회사가 투자를 받았어요. 얼마나 받았냐면요. 무려 220억 달러예요.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80조 원이에요. 180조 원이 얼마나 큰 돈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이 약 600조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국가 예산의 30%에 해당하는 돈을 단 한 번의 투자 라운드에서 끌어모은 거예요. 비상장 회사인데도 기업 가치가 최대 5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0조 원에 달한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어요.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의 절반에 육박하는 규모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돈이 왜 우리 이야기냐고요? 이 천문학적인 자금이 향하는 곳을 따라가 보면 그 끝에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있기 때문이에요. 오픈 AI는 이 돈으로 스타게이트라는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어요. 그 데이터 센터를 채우는 핵심 부품이 바로 HBM이라는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인데 전 세계 이 시장의 약 90%를 우리나라 두 기업이 장악하고 있거든요. 오픈 AI가 돈을 쓰면 쓸수록 그 돈의 상당 부분이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인 거예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거대한 돈의 흐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처음 경제를 접하시는 분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풀어드릴게요. 자, 그럼 시작해볼게요. 그럼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 볼게요. 도입부에서 오픈 AI의 180조 원 투자금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로 흘러온다고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풀어드릴게요. 크게 네 가지 이야기를 할 건데요. 첫째는 왜 AI가 발전할수록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지, 둘째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의 실체, 셋째는 삼성전자의 새로운 기회, 넷째는 SK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위치예요. 어려운 용어가 나올 때마다 바로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천천히 따라오세요. 첫 번째 이야기, AI가 발전하면 반도체 수요는 줄어들까요? 늘어날까요? 먼저 아주 중요한 질문 하나를 드릴게요. AI 기술이 발전해서 더 효율적으로 작동하게 되면 반도체가 덜 필요해지지 않을까요? 언뜻 들으면 맞는 말 같죠? 실제로 주식시장에서도 이런 이유로 반도체 관련 주식을 팔아치운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현실은 정반대예요. 이걸 설명하는 경제학 개념이 있어요. 바로 제번스의 역설이에요. 어렵게 들리지만 사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뭔가가 더 싸지고 효율적이 되면 오히려 사람들이 그걸 더 많이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게요. 옛날에 자동차 연비가 나빴을 때는 기름이 비싸서 차를 조금만 탔어요. 그런데 연비가 좋아지고 기름값이 싸지자 사람들이 차를 훨씬 더 많이 타기 시작했어요. 결국 기름 소비량이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난 거예요. AI도 똑같아요. AI 기술이 효율적으로 발전하면 AI를 활용한 서비스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그러면 그걸 처리하는 데 필요한 반도체 수요도 같이 폭증하는 거예요. 여기에 한 가지 더 있어요. 과거의 AI 챗봇은 질문 하나에 답변 하나를 내놓는 단순한 구조였어요. 그런데 지금 급부상하고 있는 에이전트 AI는 달라요. 스스로 수십 번씩 생각하고 계획을 세우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사람으로 치면 단순 계산기에서 스스로 생각하는 연구원으로 진화한 거예요. 이렇게 복잡한 연산을 처리하려면 데이터를 엄청나게 빠르게 주고받을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가 필수예요. 그게 바로 HBM이라는 반도체예요. HBM이 뭔지 쉽게 설명하면 일반 메모리보다 데이터를 훨씬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메모리예요. 고속도로에 비유하면 일반 메모리가 왕복 2차선 도로라면 HBM은 왕복 20차선 고속도로인 거예요. AI가 복잡한 계산을 할수록 이 넓은 도로가 더 많이 필요해지는 거죠. 두 번째 이야기,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자, 이번엔 스타게이트 프로젝트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게 얼마나 큰 프로젝트인지 숫자로 먼저 보여드릴게요. 스타게이트는 오픈 AI와 소프트뱅크가 손을 잡고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오라클 같은 세계 최대 기업들을 파트너로 끌어들여서 미국 전역에 초거대 AI 데이터 센터를 짓는 프로젝트예요.
2029년까지 투입되는 총 자금이 최대. 오, 영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00조 원이에요. 700조 원이요. 우리나라 1년 국가 예산을 훌쩍 넘는 돈이에요. 첫 번째 데이터 센터는 미국 텍사스주 에빌린에 짓고 있는데 여기에 내년 말까지 엔비디아의 최신 칩 GB200이 무려 6만 4천 개나 들어갈 예정이에요. 이 어마어마한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려면 당연히 엄청난 양의 HBM 반도체가 필요해요. 얼마나 필요하냐면요. 오픈AI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요청한 메모리 물량이 웨이퍼 기준으로 월 최대 90만 장이에요. 웨이퍼가 뭔지 쉽게 말씀드리면 반도체를 만드는 얇고 둥근 실리콘판이에요. 그런데 당시 삼성전자의 전체 생산 능력이 월 60만, 65만 장, SK하이닉스가 월 50만 장 수준이었어요. 두 회사를 합치면 월 약 120만 장인데 오픈AI 단 하나의 프로젝트가 그 75%에 해당하는 물량을 요구한 거예요. 오픈AI 한 곳만을 위해 두 회사가 생산하는 물량의 4분의 3을 써야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규모의 주문이 들어오면 두 회사 입장에서는 생산 물량이 이미 예약된 거나 다름없어요. 안정적인 매출이 수년 동안 확보되는 거예요. 불확실한 시장에서 이런 확정적인 수요가 생긴다는 게 얼마나 강력한 호재인지 이제 감이 오시죠? 세 번째 이야기, 삼성전자. 오픈AI의 비밀 무기를 만들다. 자, 이번엔 삼성전자 이야기예요. 최근 삼성전자에 대해서 엔비디아 공급망에 제대로 진입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실제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데 삼성전자가 아주 큰 반전 카드를 꺼내들었어요. 바로 오픈AI와 손을 잡은 거예요. 오픈AI는 엔비디아에만 의존하는 구조에서 벗어나서 자기만의 AI 반도체를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그 칩 이름이 타이탄이에요. 그리고 이 타이탄 칩에 들어가는 핵심 메모리인 6세대 HBM사를 삼성전자가 단독으로 공급하기로 계약을 맺은 거예요. 이재용 회장이 직접 샘 올트먼 오픈AI 대표를 만나서 성사시킨 계약이에요. 그러면 삼성전자가 만드는 HBM사가 얼마나 뛰어난 제품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데이터 전송 속도가 안정적으로 초당 11.7기가비트예요. 업계 표준이 8기가비트인데 그보다 46%나 빠른 거예요.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 제한 속도가 100km인데 삼성 제품은 146km로 달릴 수 있는 거예요. 속도만 빠른 게 아니에요. 전력 소비도 50% 줄었고 에너지 효율은 40% 개선됐어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회사들 입장에서 전기료가 엄청난 비용이거든요. 전기를 덜 먹으면서 더 빠르게 작동하니까 고객 입장에서는 안 살 이유가 없는 거예요. 기술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데이터를 주고받는 통로인 입출력 핀의 수가 기존 24개에서 48개로 2배로 늘었어요. 도로로 비유하면 왕복 4차선이 왕복 8차선으로 넓어진 거예요. 그만큼 더 많은 데이터를 한꺼번에 처리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이야기, SK하이닉스. 10년의 인내가 만든 독점 기업. 마지막으로 SK하이닉스 이야기예요. SK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에서 사실상 독보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SK하이닉스가 세계 최초로 HBM을 개발한 게 2013년이에요. 그때는 시장이 이 제품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게 필요하긴 한 건가? 라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았죠. 그런데 SK하이닉스는 포기하지 않고 10년 동안 묵묵히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그리고 AI 시대가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그 10년의 노력이 한꺼번에 빛을 발한 거예요. AI 슈퍼사이클의 최대 수혜자가 된 거죠. 지금 SK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에 들어가는 HBM을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하이닉스 없이는 최신 제품을 만들기 어려운 구조예요. 이미 연간 공급 물량이 확정되어 있어서 앞으로 수년간의 매출이 예약된 상태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기서 그치지 않아요. SK하이닉스는 지금 엄청난 속도로 생산 능력을 키우고 있어요. 충북 청주의 새 공장인 MC5X를 가동해서 생산 능력을 작년 대비 2배 수준으로 늘리고 있어요. 경기도 용인에는 아파트 50층 높이의 초대형 반도체 공장을 짓고 있는데 2027년 초 가동을 목표로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 중이에요.
심지어 전남 해남에는 오픈 AI와 협력해서 전용 데이터 센터까지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어요.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시장의 관행 자체를 바꾸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해요. 기존에는 반도체를 1년 단위로 계약하는 게 일반적이었는데 지금은 3년에서 5년짜리 장기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거래 구조를 완전히 바꾸고 있어요. 이미 수년치 매출이 확보된 상태로 사업을 운영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어요. SK 하이닉스가 HBM 생산에 집중하면서 일반 D램 생산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현상이 생기고 있어요. 공급이 줄면 가격이 오르잖아요. 그래서 HBM으로 돈을 버는 동시에 일반 D램 가격 상승으로도 추가 수익을 얻는 구조가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만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양쪽에서 동시에 수익이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예요. 자,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내용을 함께 살펴봤어요. 오픈 AI의 180조 원 투자금이 스타게이트 프로젝트로 이어지고 그 돈이 HBM 반도체를 통해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로 흘러들어오는 구조적인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짚어봤어요. 결론에서는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첫째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리스크. 둘째는 이 거대한 흐름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하는지예요. 첫 번째, 장밋빛 전망 뒤에 숨어있는 리스크. 본론에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엄청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를 설명해 드렸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균형 잡힌 시각을 갖기 위해 리스크도 꼭 짚어드려야 해요. 첫 번째 리스크는 오픈 AI 자체의 수익성 문제예요. 오픈 AI는 180조 원이라는 역대 최대 투자금을 받았지만 사실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올해에만 영업 손실이 약 140억 달러, 우리 돈으로 20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요. AI 모델을 훈련하고 초거대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드는 비용이 그만큼 천문학적이라는 거예요. 투자받은 돈으로 버티고 있는 구조인데 만약 충분한 수익을 빠르게 만들어내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신뢰가 흔들릴 수 있어요. 그게 반도체 주문 규모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요. 두 번째 리스크는 기술 개발의 난이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반도체는 작으면 작을수록 빠르면 빠를수록 만들기가 어려워요. SK 하이닉스가 최신 HBM사 제품의 속도를 맞추기 위해 일부 재설계자 차세대 제품을 제때 개발하고 양산하지 못하면 경쟁사에 기회를 내줄 수 있어요. 반도체 산업은 기술 한 발 뒤처지면 순식간에 뒤집히는 냉혹한 세계거든요. 세 번째 리스크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 반도체 패권 경쟁이에요. 미국은 중국의 첨단 반도체와 관련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규제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 규제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글로벌 공급망 전체가 흔들릴 수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도 해외에 공장을 운영하거나 특정 국가에 납품하는 데 제약이 생길 수 있거든요. 정치적 상황에 따라 예고 없이 규제가 강화될 수 있다는 점에서 항상 주의 깊게 지켜봐야 해요. 두 번째, 이 거대한 흐름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자, 그러면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서 우리가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저는 오늘 이 주식을 사세요. 지금 당장 투자하세요. 라는 말을 드리려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훨씬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첫째, 돈의 흐름을 구조로 이해하셔야 해요. 오픈 AI가 투자받은 돈이 데이터 센터로 가고 데이터 센터에 반도체가 들어가고 그 반도체를 우리나라 기업이 만든다는 연결고리를 이해하는 게 핵심이에요. 주가가 오르고 내리는 하루하루의 움직임이 아니라 이 거대한 구조적 흐름을 보는 눈을 기르셔야 해요. 단기적인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는 사람과 구조를 이해하고 큰 그림을 보는 사람은 결국 전혀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둘째, 기술 효율화가 수요를 줄인다는 고정관념을 버리셔야 해요. 오늘 본론에서 제번스의 역설을 말씀드렸잖아요. AI가 더 효율적으로 발전할수록 오히려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는 구조예요. 뉴스에서 AI 기술이 효율화됐다는 소식이 나왔을 때 무조건 반도체 기업의 나쁜 신호라고 받아들이는 건 잘못된 판단일 수 있어요. 맥락을 읽는 게 중요해요. 셋째, 리스크를 인지한 상태에서 판단하셔야 해요. 아무리 좋은 구조적 흐름이 있어도 단기적인 변동성은 언제든 생길 수 있어요. 오픈 AI의 수익성 문제, 기술 개발의 난이도, 미중 패권 경쟁, 이 세 가지 리스크를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고 상황을 판단하셔야 해요. 좋은 소식에만 눈을 감고 달려들면 낭패를 볼 수 있어요.
오늘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오픈 AI의 180조 원이 결국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의 매출로 이어지는 구조적 필연성이 존재하고 그 흐름은 단기적인 변동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강력하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큰 돈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AI 인프라에 천문학적인 자본을 쏟아붓고 있어요. 그리고 그 인프라의 핵심 부품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는 구조예요. 이건 단순한 유행이나 거품이 아니라 물리적인 공급망의 현실이에요. 데이터 센터를 짓고 싶으면 반도체를 사야 하고 그 반도체를 만들 수 있는 곳은 한국의 2기업뿐이라는 거예요. 물론 중간에 흔들리는 구간은 언제든 올 수 있어요. 주가는 하루에도 오르고 내리거든요. 하지만 오늘 제가 설명해드린 구조적인 흐름을 이해하고 있다면 그 흔들림에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게 바로 정보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더 궁금하신 경제나 투자 이야기가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쉽고 재미있게 풀어드릴게요. 감사합니다.